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화약 제조법을 처음 알아낸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불로불사약을 알아내는 연구가 활발했어요. 그래서 단약이라는 걸 제조하려고 했는데 이때 유황이 좀 신비한 재료라서 이거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이 화약을 먼저 만들어냈던 건 맞아요. 그래서 불꽃놀이 같은 게 되게 성행했죠. 이 화약 기술이 12세기경에 이슬람을 거쳐서 서양으로 전래됩니다. 유럽인들은 이 화약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12세기쯤에 대나무나 금속통에 화약을 채워놓고 그것이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을 날리는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포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대포가 처음 실전에서 사용된 건 14세기 중엽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성공적인 실용적인 대포를 제작한 장인은 교회 종을 만드는 기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대포는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라 포신이 짧습니다. 종을 딱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모양에다가 화약을 넣고 포탄을 쏴서 박격포처럼 이렇게 곡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 만드는 기술자가 종을 뒤집으면 되니까 대포 만드는 기술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교회에 걸리는 종은 평화와 기도를 상징하는 종인데 이걸 뒤집으면 전쟁 무기가 된다. 이런 것도 참 세상에 묘한 아이러니 같습니다. 총은 대포보다 발전이 늦어서 15세기경에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총을 발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나 기구가 대포보다 훨씬 정밀해야 됩니다. 대포는 일단 강도 높은 통을 만들고 화약을 폭발시켜서 포탄을 밀어내면 되는데 총은 아주 좁은 곳에서 화약을 폭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폭발시키는 방법이 복잡했고 나중에 방아쇠 장치 같은 게 나오면 점점 더 이렇게 정교한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총의 발전이 늦었어요. 최초의 총을 화성총이라고 했죠. 이 화성이란 단어는 심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화성총 혹시 그림이나 사진을 보시면 총에 이렇게 심지가 길게 나와서 불 붙은 상태로 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이 붙은 화성을 마치 담배를 담뱃대에 꽂듯이 총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꼽습니다. 그리고 총구에다가 화약을 넣고 총알을 재운 다음에 흑색 화약 가루를 화약 접시에 놓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면 화승을 걸고 있는 이 담뱃대 같은 것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화승 끝에 있던 불이 마치 담뱃불로 지지듯이 흑색 화약을 지지는 거죠. 그러면 이 흑색 화약에 불이 붙고 이 불이 총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총 안에 넣어둔 화약을 폭발시켜서 그 폭발력으로 탄환이 발사됩니다. 좀 복잡하죠. 사실 화성총은요, 총이 2번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당기면 화약이 터지고 안에서 총이 2번 터집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는 이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화성을 도화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 보면요, 이게 조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옆에서 심지가 다이너마이트 타들어가서 도화선 타들어가서 막 타들어가요. 쭉 타들어가서 뻥 터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화성은 그렇게 빨리 타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냥 불을 붙여서 내내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이 총에 탄알 재고 가루 뿌리는 것도 힘든데 이 상태에서 화승을 또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 붙은 상태로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약 넣고 총알 넣고 딱 해서 당기면 이제 지지는 거죠. 총과 대포는 전쟁의 양상과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술을 익혀서 기사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단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사가 되기까지 10수년이 걸립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7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훈련한다면 그 친구 비용도 많이 먹지만 말이나 마구도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말값이 정말 비싸요. 말이 아무 말이나 타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기사들이 타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은 목장에서 키우는 말 중에서 500마리, 1000마리에서 1마리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말은 여물 먹이면 되지 않느냐, 밖에 나가서 풀 먹이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냥 일 시키는 말,
술에 끄는 말이나 그렇고 기사들이 타고 싸우는 말은 풀이나 염을 먹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곡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걔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먹냐? 사람의 3배, 5배를 먹습니다. 그럼 말이 또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느냐?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싸워요? 걔도 쉬어야지. 최소한 3마리 이상 있어야 되고요. 좀 장군급이라면 5마리, 6마리 있어야 됩니다. 6마리 말을 키우려면 30명을 키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거의 1개소대 양성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총이 나오자 병사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일에서 3주면 충분합니다. 총 쏘는 법만 익히라고 그러면 하루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년을 30명을 키우는 비용을 들어가면서 키운 기사를 여자와 어린아이도 한 발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값비싸고 효율 떨어지는 기사를 포기하게 되죠. 여기서 시민징병제가 나오게 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상승하면서 근대국가와 근대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이야기는 제가 앞편에서 했으니까 오늘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약 무기를 열병기, 칼과 창 같은 무기를 냉병기라고 합니다. 열병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냉병기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전투를 보면 기사와 보병 수천 명의 군대가 격돌할 때 대포는 겨우 20문, 30문 정도입니다. 그것도 지금 대포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능 떨어지는 청동대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문의 대포, 30문의 대포가 전투의 승패를 바꿉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대포를 전장의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일본 수군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화포 덕분이었습니다. 총과 대포는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시간을 줄이고 시민을 대량으로 징집해서 군대를 편성할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기사 100명을 만드는 노력으로 수십만의 군대가 손쉽게 탄생합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병력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도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 백만대군 이런 수십만 군대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의 그 수치는 일단 과장이 많고요. 과장이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이 그냥 군복 입은 민간인입니다. 전문적인 전사나 기사의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육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총과 대포는 그들보다 뛰어난 전사를 단기간에 육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백만대군이라고 해도 군대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만의 민간인을 단숨에 군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니까 총과 대포, 화약을 그만큼 생산하고 특히 화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작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 화약 만들 때 비소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화약 공장 노동자들이 마구 죽어나가는 겁니다. 오래 사는 사람만 남아서 이제 화약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화학 공정이다 보니까 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위험하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특별한 생산시설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대규모 공장, 다양한 산업시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강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권력이 필요해집니다. 유럽처럼 오랫동안 봉건제도를 시행했던 지역에서는 이런 국가의 등장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부국강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경제력이 국방력이고 강한 군대를 가지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 열병기 시대, 즉 근대 전쟁에서 유용한 경제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길드를 운영한다거나 부자 상인이 나와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국가가 질과 양에서 대단히 효율적인 행정 구조와 권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국가의 역할, 국가의 기능 강화를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봉건 시대를 해체하고 절대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기능을 두고 큰 국가론, 작은 국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국가도 과거 서구의 봉건제나 우리의 옛날 중세 국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탄생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국가의 탄생에 동의하는데 열병기 그리고 화약이 바꿔놓은 전쟁의 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